60대의 복수, 그리고 새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최수진, 60의 나이에 서울연희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와 복수의 쾌감을 느끼실 거예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여성은 많겠지만 그 외도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우는 드물 겁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모두 무료니 부담 없이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3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일과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명성고등학교 교장으로 도덕성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딸 은서도 결혼에 독립했고 곧 손자를 낳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날 남편의 외투에서 발견한 작은 물건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민재의 외투를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작은 약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포장에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약의 형태와 알파벳을 보자마자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건 발기부전 치료제, 흔히 비아그라로 불리는 약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약을 다뤄온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비아그라 자체는 60대 남성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이지만 문제는 민재와 제가 10년 넘게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가 줄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이 약을 몰래 가지고 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손이 떨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침착하게 다뤄온 제가 작은 약 포장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늘 도덕성을 강조하며 교장으로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분노와 충격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교육청 연수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연수가 길어졌어. 피곤하네. 그의 뻔뻔한 미소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떠올리자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교장으로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고급 운동복과 단백질 보충제를 사들였죠. 여보, 갑자기 운동에 열심이네?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서가 곧 손자를 낳잖아. 할아버지가 튼튼해야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더 생각해보니 민재는 최근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속옷과 양말도 백화점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평소 6시에 귀가하던 그가 주 23회 밤 10시 넘어서 들어왔죠. 교육청 회의, 학부모 상담이 많아졌어. 그의 피곤한 표정에 저는 위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청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교장 연수에 남편이 참석 중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교장 연수는 없습니다. 초임교사 연수와 착각하신 건가요? 역시 연수는 핑계였습니다. 민재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새벽 3시 오열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배신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민재와 그의 불륜 상대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고. 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특정 약을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비아그라와 비슷하지만 정상인이 복용하면 24시간 내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항생제였습니다. 이 반점은 성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전염되죠. 일반인은 이를 알레르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민재가 오늘 저녁 돌아온다고 했기에 그의 비아그라를 이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의료용 핀셋으로 포장지까지 완벽히 재현했죠. 며칠 후 민재의 팔에 붉은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병원 가봐. 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괜찮아. 그의 태연한 대답에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또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갈 계획인 게 분명했습니다. 불륜 상대가 민재의 직장 동료일 거라 짐작하고 명성고 교사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동반 행사였죠. 8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저는 교장 부인으로서 예의를 갖추며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교감 이지연. 명품 옷과 짙은 화장, 세련된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의 목덜미에 민재와 같은 붉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다. 직감이 왔습니다. 이지연의 남편은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 강현우였습니다.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자 공식적인 대화 속에서도 묘한 눈빛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지연의 통화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안전해. 평소 가던 모텔에서 2차로 만나. 모텔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륜 커플이 모텔을 은어로 부른다는 걸 떠올렸죠.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임 후 민재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교사들끼리 2차 간대. 교장이 빠지면 안 되지. 괜찮아.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연기했습니다. 즉시 사설 탐정에 연락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기본 신상조사 50만 원, 행동 패턴과 증거 수집까지 200만 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와 이지연은 20년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각별한 사이였으나 각자 결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전 이지연이 명성고 교감으로 발령받으며 재회했고 불륜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로터스 호텔에서 주 2회, 3개월간 25회 만났습니다. 사진, 영수증, 구매 내역 윤활제, 여성용 흥분제, 고급 속옷 등이 첨부됐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성욕이 없다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자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재의 헬스 가방에서 발견한 윤활제 튜브에 강력 접착제를 주입했습니다. 의료용 주사기로 정밀하게 작업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음 만남에서 이를 사용하면 신체가 접착돼 응급실로 실려올 터였다. 연희대학병원 응급실은 그들이 자주 가는 모텔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민재가 운동 간다며 가방을 들고 나간 날 저는 야간 근무가 없었지만 병원에 나가 대기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복수에 대한 기대와 죄책감이 뒤섞였지만 배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오후 6시 30분 119 구급대원 전화가 왔습니다. 남녀 2명이 신체 부위가 접착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이 완벽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세요. 외과 전문의가 대기 중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린 민재와 이지연을 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담요로 가려져 있었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 도대체 뭐가 오해야? 의료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남편분이신가요? 그래, 나도 충격받았어. 외과 김태훈 교수에게 연락해. 저는 휘청이는 척하며 동정을 끌어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간호사들이 위로하자 민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사고야. 사고. 3개월간 25번이 사고야? 윤활제 속옷까지 사놓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김태훈 교수가 상황을 확인하고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지연의 남편 강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강현우 의원님, 연희대학병원 최수진입니다. 명성고 교장 아내죠. 이지연 교감이 응급실에 계신데 복잡한 상황입니다. 강현우는 당황하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 선거 앞두고 이런 짓을. 의료진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보호자 서명을 하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이 언론에 새면 안 됩니다. 제 정치 생명이 알겠어요. 의료진에게 입단속 시킬게요. 제 딸 은서 때문에라도 퍼뜨리고 싶지 않네요. 5시간 뒤 수술은 성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일부 신경 손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륜의 대가라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민재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이지연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재 오빠, 20년 만의 재회는 운명이에요. 향수 냄새 나는 편지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민재가 퇴원해 집에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열어줘. 사고야. 사고. 25번이 사고야? 은서 생각은 했어? 탐정 자료를 보여주자 그는 사색이 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됐다 이거지. 갑자기 민재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지연보다 매력적이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지. 뭐라고? 미쳤어? 이혼하자.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이 아파트는 15년 전 제 명의로 구입한 곳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너는 이제 여기서 살 자격 없어.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유튜버 이준혁이 응급실 상황을 몰래 촬영해 올린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실제 상황. 불륜 커플, 접착제 사고로 응급실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민재와 이지연의 신상이 댓글로 털렸습니다. 명성고 교장 박민재, 교감 이지연, 정치인 강현우 부인. 딸 은서가 전화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아빠 영상이. 임신 8개월인 은서가 충격받은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다 말해줄게.
하지만 아기 생각해야 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서는 분노하며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빠는 내 아버지도 내 아이의 할아버지도 아니야. 교육청은 민재와 이지연을 즉시 파면했습니다. 연금이 반으로 줄었고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강현우는 이지연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민재에게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도 민재에게 위자료 3억, 이지연에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재와 이지연은 서울 외곽 원룸에서 동거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1년 후 저는 병원에서 더 큰 존경을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김태훈 교수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은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밖에 첫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행복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정의를 구현하세요. 그 결과는 분명 행복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